네, 이번 시간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구체적으로 201조 내지 203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할 때 반환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목적물, 매매계약의 목적물 자체 반환 위에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로서 201조 내지 203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히 201조가 살펴봤죠.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은 뭐였죠? 부동산의 사용수익. 사용수익은 항상 과실로 생각한다. 즉, 목적물의 반환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매도인에게 반환할 때 매수인이 처음에 이 목적물을 받고 돌려준 시점에 갭이 있고 그 사이 동안에 사용수익이 있고 그 과실이 있는데 이 과실도 반환해야 하는 문제. 그게 부수적인 이해관계 문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길잡이에는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요. 다음 나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201조 내지 203조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민총 시간에도 201조 내지 203조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될 수 있다.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548조라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 관계가 있었으면 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따라서 길잡이는 제가 자습서 164쪽의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자습서 164쪽 9-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가 반가로 1번. 회복자 입장에서. 자, 회복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소유자 입장에서 점유자를, 이 점유자는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금전은요? 금전은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 원인인 매매계약, 예컨대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 유의성에 따라 등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형상 등기 명의자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 효력이 없고 실질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한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점유자와 회복자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 소유자 입장에서 회복자, 소유자로 있겠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점유자가 무단으로 회복자의 소유자의 목적물 점유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즉 점유자의 점유에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이 소유자와 점유자가 뭐냐면 임대차 계약 관계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임대인이고 점유자가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있죠. 기간이 만료되면 점유자는 즉 임차인은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뭘 해야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야겠죠. 그런 경우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됐어요.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됐으면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우리가 지금 민총 시간에 배운 것은 계약 자체 의사표시, 계약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거나 아니면 취소 사유가 있어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법률행위, 그 계약 내용 자체가 103조나 103조에 위반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채무불이행은 세제는 그런 거죠. 그런 의사표시 하자는 없어요. 법률행위 자체는. 다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정한 효과가 발생된다. 그 경우입니다. 어떤 효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계약 해제는. 그런 경우. 네 번째,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민종 시간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과실의 문제는 201조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1항 내지 4항의 공통된 내용은 회복자는 보통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 이 회복자는 다 소유자예요. 통상적으로 90% 이상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뭘 갖고 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반환을 구한다. 소유자는 점유자 상대로서 목적물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13조. 이 권리의 기초에서 213조의 기초에서 권리를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권리 행사의 근거가 뭐냐를 살펴보라고 했죠. 소유자는 213조의 권리, 즉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회복자, 보통 소유자의 지위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여 213조의 기초에서 점유의무 자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배웠죠? 매매계약이 무효됐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 상대로 소유자의 지위에서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다. 왜냐하면 급부 자체에서 매매계약이 무효이지만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자체를 이전했으면 그 자체가 이득이기 때문에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1항은 그럼 구체적으로 참고로 1항은 어떻죠?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이 점유자가 무단 점유자인 경우 이 점유를 했는데 무단 점유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이 사람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서, 즉 213조 기해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할 때는 그 부당이득이 어떤 형태죠? 급부 부당이득이에요. 그 급부 부당이득이 뭐죠? 그 급부에 매도인의 의사가 개입된 거잖아요. 매매계약 체결은 단지 그게 무효 취소된 거잖아요. 하지만 무단으로 점유할 때는요, 급부 부당이득이 아니라 뭐다? 침해 부당이다. 침해 부당이득입니다. 요 표현의 차이점을 한 겁니다. 부당이득인데 이것은 침해 부당이다. 기존에 우리가 매매계약 무효 취소할 때는 매매계약, 무효인 매매계약이나 취소된 매매계약의 기초에서 급부를 하기 때문에 급부의 의사표시에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부 부당이득이고, 요거는 침해 부당이득입니다. 1항은 침해 부당이득을, 2항 내지 4항은 급부 부당이득을 떠올리면 된다. 자, 2항은 뭐였죠?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잖아요. 3항,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것, 그 경우에도 당연히 의사표시가 개입된 거잖아요. 4항도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개입됐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따라서 급부를 한 거잖아요. 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급부부당이다. 다만 3항의 경우,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548조의 특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회복자가, 소유자가 계약 해지를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의무 자체의 반환과 그 해제된 계약 자체에서 지급한 급부가 있죠. 급부의 반환과 이하에서 살펴볼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 예컨대 사용이익 같은 과시등의 반환은 어디에 따라 해결한다? 201조 내 3조가 아니라 548조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방가로 2번.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과, 자, 어떠한 점유자가 점유 개시하겠죠. 이게 어떤 급부가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단으로일 수도 있겠죠. 이 점유 개시 원인은 시점과 회복자에게 목적물을 반환 시점. 점유를 개시했는데 이 급부가 무효 취소돼서 아니면 무단이어서 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행사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행사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든 돌려준 시점이 있다겠죠. 시간적으로 갭이 있고 이 갭 사이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이란 점유자가 취득했을 거고, 근데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뭐와 같다? 과실로 본다. 그러면 반환할 때 이 목적물 자체뿐만 아니라 목적물 사용수익, 즉 과실도 반환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 때문에? 점유를 개시한 것과 반환 시점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과 회복자에게 점유 목적물을 반환한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점유물 자체의 반환과 별개로, 그게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점유물 자체의 반환과 별개로 점유자가 이 점유 기간 동안 취득한 과실보다 사용 수익, 부동산 점유에 따른 사용 수익의 사용 이익이 문제된다. 과실의 반환이 문제된다. 이는 회복자 입장, 소유자 입장에서 점유자에게 이 과실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야, 목적물뿐만 아니라 네가 돌려줄 때까지 그 사용 수익한 거, 그 과실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 문제입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그게 201조 문제고요. 반대로 점유자가 점유 기간 동안 점유 목적물의 보존 내지는 개량 등의 목적으로 금원을 지원, 이게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비용을 지출했는데 보존을 위한 거라면 뭐였죠? 필요비. 가치를 보존하는 거다 싶으면 필요비고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그게 개량이에요.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그건 이익비입니다. 그 경우에 반환해야 하잖아요. 반환하는데 그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량된 목적을 금원을 지출하는 경우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사람은, 점유자는 매매계약에 유효한 것을 알고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돼요. 그럼 목적물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목적물 돌려줄 때 가치가 증대됐잖아요. 그걸 분리해서 딴 데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득은 누가 가져요? 매도인이 다시 갔잖아요. 근데 언뜻 봐더라도 형편에 반하잖아요. 그런 게 비용 상환의 문제. 마지막으로 그게 202조입니다.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삶을. 자, 출발은 이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점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회복자에게 점유물 자체를 반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완전한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750조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목적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반환할 의무가 생겼어요. 그런데 점유자가 반환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으로 멸실시키거나, 멸실하게 되면 반환할 수 없게 되고, 반환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거죠.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아니, 훼손했으면 그만큼의 손해를 입겠죠. 그러면 손해를 입으면 두 가지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경우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된 경우 적용이 안 되니까. 해제된 경우는 548조에 따라서 해제와 함께 아니면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무효, 취소된 경우에요. 그때 규정이 별도로 없어요. 손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원칙에 돌아가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데 발생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750조가 돼요. 750조는 가해자의 기책사유가 필요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750조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조를 별도로 했어요. 손해배상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750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달리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점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돼 회복자에게 점유물 자체에 반환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안전한 목적을 반환할 수 없어 손해를 발생시킨 거예요.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750조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그런데 민법은 제203조의 특칙을 두어서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 손해를 배상하는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방가로 3번. 특히 201조는 이미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741조 이하의 부당이득 반환 관련 규정과 비교할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과실의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는 선인 경우에 201조와 선인 경우에 746조 규정이 반환 범위가 달라요. 201조의 경우 만약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할 게 없어요. 근데 741조 부당이득 반환 때는
이익이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는 달라요. 악의인 경우는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환 범위가 달리면 선이냐 악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의인 경우에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상 201조 적용 범위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반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201조가 적용되면 선의가 더 유리하거든요. 반환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기존 기출문제 또한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반거로 4번 수험서 입장에서는 201조 내지 203조의 적용 범위 구체적으로 1항 내지 4항 자, 3항 계약 해제는 이미 제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럼 1항은 뭐였죠? 악의의 부담 점유. 2항은요. 유효한 계약이 종료된 경우. 4항은요. 매매 계약 등이 무효 취소된 경우죠. 그런 경우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면 된다. 그런 다음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202조 내지 203조의 법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조 과실은 앞으로 부동산에 딱 들어오면 사용수용 과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걸 기계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 때 이제 중요합니다. 자, 먼저 기억하실 건 과실의 수치. 지금 201조 이거는 과실 수치권이에요. 과실 수치권이고 202조 비용 상한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203조는 203조고 202조가 죄송합니다. 과실 수치는 201조 물건의 멸시 훼손에 대한 점유자 책임은 202조 비용 지출은 203조인데요. 적용 범위는 과실 수치, 물건의 시 변손, 손해 발생 시점 아니면 비용 지출 발생 시점에 언제요? 발생 시점에 점유자에게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 없어서 소유자의 213조에 따른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요게 일반론으로서 교과서적인 얘기들이에요. 즉 소유자가 213조에 의해서 점유자 상대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점유자는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201조, 202조 3조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과실을 수취한 시점에 아니면 물건의 멸시 훼손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아니면 비용의 지출을 발생한 시점에 이런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213조에 따른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도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 214조에 따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행사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기초든 그러니까 권리행사 근거가 213조냐 아니면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냐 둘 중 하나면 뭐가 포인트냐면 현물 반환 형식으로 반환 의무가 생길 때가 적용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물 반환 형식으로. 현물 반환 형식으로 이해관계가 조정된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현물이에요. 매수인이 받았던 것을 그대로 현물 형태로 돌려주는 경우. 그게 부동산 건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매수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매도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죠.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 근거가 뭡니까? 소유권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돈은 매도인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매도인 것이에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더라도. 그게 금전의 특징인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매수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취소를 무효로 하는 것은 현물반환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줬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인은 자신이 반환하기 전까지 법정 이자 상당의 과실이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지? 201조가 202조, 203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87조를 유추 적용해서 선의의 매도인은 법정 이자 내지는 운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즉 과실수취권이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587조가 유추 적용돼. 왜냐하면 현물 반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조, 202조 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는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매매대금의 소유권은 지급 후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취소되더라도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는 자, 그거는 이미 무효 취소 때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한 게 뭐냐면 203조 2항이 적용되는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자, 비용 상환 점유자가 필요비나 유의비를 지출할 시점에 계약 관계된 적법한 권한이 없어서 현물 반환 형태로서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적용돼요. 그러면 점유자가 이제 돌려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필요비도 지출했고 유익비 지출했어요. 필요비의 경우에는 뭐 그 이익이 현저할 필요 없지만 유익비의 경우는 비용을 지출해서 아직도 이익이 현존하고 아니면 이익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비용을 상환 청구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를 하게 돼 계기게 된 매매계획이라면 매도인? 근데 매도인이 그거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비용 지출할 당시에 자기가 점유할 당시에 소유자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내용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점유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비용 지출 당시에 소유자가 이 얘기는 뭐냐면 비용 지출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상대로? 점유 회복 당시에 즉 목적물을 반환할 당시에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돌려줄 때 돌려준다는 건 회복자 그 소유자가 반환을 구하는 사람 그 자기의 점유자를 상대로서 돌려도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점유는 비용 지출 당시에 소유자가 누군지 고려하지 않고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당시에 즉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돌려줘 할 때 그 당시에 회복자면 그 사람이 내가 뭐 매매계약 당사자든 상관없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요게 그 당시에 나한테 왜냐하면 소유자만이 점유자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고려하자. 그 당시에 소유자 비용 지출 당시에 소유자의 여부를 따지는 거. 그러면 비용 지출 당시의 소유자와 점유 회복 당시에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불이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면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비록 이 사람이 소유일 당시에 비용 지출 안 했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는 이 사람이 이 소유자가 지금 회복 청구를 하는데 이 당시에 비용 지출한 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차이점이 있냐면 요겁니다. 요거랑 비교하면 이제 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 건물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된 끝에 제3자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누구를 낙찰인에게 203조 2항에 의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겁니다.